주는 똑똑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예요? 먹어도 계속 먹고 싶어. 그래서 저는 탑쉐이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질문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오늘 배고픔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배고픔 느끼셔야 돼요. 네,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다. 이런 신호 체계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반대로 난 식욕이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활성화가 적다는 뜻이라서 그분들 또한 탑쉐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평균 이상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탑쉐이프를 드시면서 또는 현대인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식을 먹어도 배고파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포만감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게 못 느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몸무게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네,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왜 그걸 못 참아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몸속에 있는 다양한 신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우리는 움직였던 건데 그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은 쌓이고 자꾸 막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배고픔을 당연히 느껴야 돼요. 자, 몸에서 보내는 에너지 부족 신호예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할 때 뭘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연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호르몬 작용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돼서 우리가 식욕을 느껴야 할 때 그리고 식욕을 느끼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그 중추 또한 정확하게 잘 가동이 돼야 되고요. 또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행복해. 이 상태가 나한테는 행복감을 주고 보상해 주는구나라고 알려주는 몸의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다양한 호르몬 이야기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다 분비가 되고 여기 우리 꼬마 사장님도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될 텐데 이 그렐린 호르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하루 3번 식사 전 그리고 늦은 밤에 분비된다. 위 벽에서 생성된 그렐린은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의 시상하부 식욕 중추를 자극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먹을 것을 찾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면 그렐린의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네, 그렐린이 뭐래요?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래요. 자, 우리 한번 그렐린이 언제 분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번 나고요. 점심 그렐린이 올라갑니다. 저녁 때 한 번씩 오르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하루에 3번 크게 식욕 촉진 호르몬이 위장에서 분비가 될 때마다 우리는 뭘 한다? 식사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나 배고파 꼬르륵 진짜 배고픔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러분이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시는데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정상화,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거 식욕 억제제야라고 하면 소비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제품력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확한 원리작용을 이해하고 얼마나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몸은 이 그렐린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렐린은요 결국 우리가 공복 상태일 때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나 배고파 호르몬입니다. 결국 위장에서 분비가 됨으로써 지금 뭐 좀 먹어야 돼. 나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를 섭취해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섭취를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위장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위장에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렐린의 수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되면 이내 배고픔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렐린이 우리 위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렐린이 식사를 하고 나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배고파요. 맞아요. 계속 배고프면 우리는 먹어도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그죠? 그러면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또? 저장을 막 여기저기 하겠죠? 막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먹었어요 그거? 내가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먹었지만 내
호르몬 체계가 엉망이 되고 정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먹었으면 배부름을 느껴야 되는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 상태예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정말 배고파요. 전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내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똑같이 7시, 8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원래 평균 12시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11시만 돼도 막 위장에서 오르르 그렐린이 계속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 말씀하실 때 나 어제랑 좀 다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혹시 수면 부족, 전날 수면은 혹시 7시간 이상 잘 진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니지먼트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렐린 그리고 이 그렐린 수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면 안 돼요. 뭐다?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셔야 그렐린이 분비가 될 때 식사를 해주셔야 그렐린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치솟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과식, 폭식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렐린을 안정하고 싶다. 첫 번째, 그러면 수면을 정확히 7시간 이상 채워주시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주시면 그렐린 안정화에 여러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는 두 번째,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렙틴은 시상하부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렙틴. 그렐린과 짝꿍입니다. 자, 렙틴은요, 여러분들께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포만감을 알려주는 호르몬이래요. 뭐라고요? 포만감. 그래서 이제 아까 그렐린은 3글자잖아요. 그래서 배고파 해서 배고파 호르몬 그렐린. 렙틴은 2글자잖아요.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너 지금 배부른 상태야. 그만 해서 배부름을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와. 지방은 우리 몸속에 최대한 없으면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포만감을 적당히 알려주는 좋은 작용도 하고 오히려 에너지,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것도 2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또 렙틴이 주는 신호에 둔감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는 호르몬으로서 그만 먹어도 되라고 포만감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제일 잘 아시는 이 호르몬 뭐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자, 인슐린은 뭐예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에너지 그 혈당을 세포 속으로 에너지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도 실제 우리 식욕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인슐린 저항성 확인해 볼게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지방 축적을 돕는 인슐린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돌며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또한 혈액 속에 지질 성분도 많아지는데 이것은 혈관이나 장기에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증후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 그리고 작은 영양소인 이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니까 그 혈관 속에 염증이 계속 발현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중 높아진 혈당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도록 혈당을 낮춰주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인슐린 저항성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인슐린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도 부가적으로 하는 우리가 식욕 관련해서 인슐린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단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달콤한 성분이 혀 맛봉우리의 단맛 수용체에 달라붙어 뇌에 그 신호를 전달한다. 이때 뇌의 배 쪽 피계 영역이 자극받아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 뇌는 더 많은 도파민을 갈구하며 이 과정을 반복하길 원하고 결국 음식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찔리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막 행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도파민 호르몬은 우리가 행복할 때 나와요. 예. 왜 우리는 행복하고 싶을까요? 스트레스. 막 어떤 거를 계획했는데 그게 무너졌어. 그러면은 짜증 팍 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속에는? 맞아요. 보상. 근데 먼저 스트레스가 나오면 몸 안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 들어보셨죠? 맞아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자, 우리 아까 배웠어요. 렙틴의 작용을 방해한대요. 아까 렙틴 두 글자. 그만 먹어, 그만. 포만감을 알려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죠? 배부름을 모르는 상태, 계속 배고픈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속에는요, 식욕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꼬르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우리는 식욕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욕에도 내 몸속에 뇌는 단순합니다. 내가 내 몸 상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요, 뇌는 빨리 한나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한나를 행복해주고 싶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바꿔줄 수 없잖아요. 환경을. 그러면 뇌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이 있어.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래요? 보상을 원해.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니까 뇌가 잠깐만. 한나가 지난번에 요 초코 케이크 하나 먹었을 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해주냐면 한나야, 너 지난번에 이거 초코 케이크 먹고 행복했잖아.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초코 케이크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파민이 팍 나오죠. 맞아, 이 맛이야. 행복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이미 학습을 했죠. 자,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를 해결해주고 싶어. 자, 어떤 행동을 한다? 이전에 행복했던 기억. 음식으로 이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또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서 뇌에서는 보상 심리로서 계속해서 행동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행동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행복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어플만 키면 음식이 금방 배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도파민이 식욕에 대한 보상 심리가 이렇게 작용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GLP-1은 실제 우리 몸속 장속 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보실게요. 뇌가 보내는 배고픔 신호에 음식을 먹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된다. GLP-1, CCK 같은 호르몬이다. 또한 지방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두 호르몬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없애고 포만감을 유지시킨다. 그런데 충분히 먹었는데도 포만 중추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이 있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GLP-1이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소장.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자, 소장에서 GLP-1이 분비가 돼요. 소장 하부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뇌에 나 지금 배부르다. 위에서 지금 소장에서 GLP-1이 분비가 되면 뇌에 나 지금 배부른 상태야. 포만감 신호를 올려줍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소장 하부에서 분비가 돼요. 자, 음식을 섭취했어요.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죠. 그때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갈 때 그 배출되는 속도를 천천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사이 식사 사이사이 섭취하게 되는 간식이나 불필요한 섭취를 줄여주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좀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섭취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 GLP-1이 잘 분비가 되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지원하는데 똑똑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될 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걸 딱 필요한 만큼만 내 음식물을 만큼 내가 이거를 에너지원에 사용되는데 적절한 양만큼만 딱 필요하게 GLP-1이
요청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딱 필요한 인슐린만큼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인슐린 분비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을 에너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방을 잘 축적하는 몸이가 돼요. 근데 인슐린도 너무 많이 과분비가 되지 않고 딱 적절하게 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만큼만 분비가 된다면 우리 몸속에 지방을 저장할 일이 있을까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도 딱 필요한 만큼만 분비가 되게 해주고요. 자, GLP-1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렐린을 억제한대요. 아까 그렐린이 뭐라 그랬죠? 배고파 호르몬. 예, 배고픔을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렐린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GLP-1이 하는 좋은 역할이 또 나의 식욕을 조금 더 잠재워 줄 수 있고, 자, GLP-1이 렙틴의 감수성을 증가시켜 준대요. 아까 렙틴이 뭐라 그랬어요? 배불러, 그만 먹어, 그만. 배부름을 알려주는 포만감 신호의 민감성을 적절히 올려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에 약해져 있는 상태가 안정화가 올라와지는 거죠. 우리 탑CF가 여러분들 포만감을 굉장히 잘 지켜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식사하시기 몇 시간 전에 드시죠? 1시간에서 2시간 전 드시는데 그 미리 섭취한 탑CF가 이후에 식사를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가 포만감이 오래되고 마치 GLP-1처럼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가 되고 위장에서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포만감이 쭉 가죠. 그러면 중간에 불필요한 섭취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장에서 소장 하부에서 분비가 되는 GLP-1을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식욕과 포만감 중추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어떤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자,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만큼 먹었더니 배부르구나. 내가 지금 배부른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고, 자, 그렐린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는 거를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불필요한 과식을,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 열량을 소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둥글둥글해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식욕, 포만감 중추를 잘 진행해 주셔야 되고, 자, 보상심리, 우리 이제 뭘 알겠죠? 도파민의 보상심리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정, 즉 가짜 배고픔을 여러분들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자, 에너지 대사가 좋아져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먹는 이 에너지 열량을 나는 잘 연소시키고요. 내 몸에 갖고 있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쓰는 몸이 돼버려. 이 꼴은 신진대사,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고. 아까 사장님 20대 때 짜장면 몇 그릇? 7그릇을 먹을 수 있고 그게 몸에 쌓이는 게 아니라 다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초대사량을 보유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식욕이에요. 탑쉐이프를 통해서 너무 억제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똑같이 탑쉐이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제가 루틴을 똑같이 유지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2, 3회 정도 땀 살짝 날 정도의 30분 정도만 운동을 하고 피트라인 제품 잘 먹으면서 하루에 2번 새끼슈시 탑쉐이프를 식전에 1시간 전에 먹고 똑같이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몸무게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근데 떨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체지방이 떨어졌어요. 근데 오른 게 있어요. 골격근, 근육량이 오르고 체지방이 떨어지니까 몸속에 차지하는 체지방률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근데 근육량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는 거는 제가 사장님과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에서는 숨만 쉬고 호르몬만 나와도 그만큼 열량 칼로리를 빠르게 소비하는 몸, 그런 몸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식욕 억제제라고 하면 저는 너무나 잘못된, 어떻게 보면 요만큼밖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식욕과 이 포만감 중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이 탑쉐이프를 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